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지은이는 이지영, 발행은 스몰빅 나이프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이 칼에 베인 듯이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상처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상담 심리학 교수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꿔라. 둘째, 상처받은 감정은 반드시 해소하라. 셋째, 상처와 나를 분리하라. 저자는 관계에서 유발된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내 자신뿐이며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상대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진짜 이유. 나는 분명히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히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상처가 무엇일까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위협한다. 태영 씨는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친구가 제 요청을 아주 쉽게 거절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더욱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태영 씨는 친구가 그 정도의 부탁은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고 그 순간 이 친구에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승민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왁자지껄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러운 화제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 동해 씨가 그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던 키가 작은 친구 한 명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서 그의 작은 키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었지만 승민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키가 작은 편이라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키가 작은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를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모두 나한테도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받았고 위축이 됐습니다. 대학생 가인 씨는 요새 후배 수영 씨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의식이 됩니다. 후배 수영이는 제 동기들한테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제가 정말 별로여서 그런 걸까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선배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이의 그런 행동이 상처가 돼요. 태영 씨, 승민 씨, 그리고 가인 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영 씨는 친구의 거절을 상대가 자신을 가깝게 여기지 않는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승민 씨 또한 동희 씨와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동희 씨와 친구들은 승민 씨의 키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가인 씨도 후배 수영 씨가 밥을 먹자고 제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영 씨가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돌립니다. 가인 씨가 너무 멋있는 선배라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수영 씨가 다가가는 선배들이 수영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신과 연결지어 해석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이 들리고 조직에서의 내 역할이 미미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별로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빠에게 고기 반찬을 챙겨주는 엄마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고 바빠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빠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같이 놀러 가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말하지 않고 몇몇 친구들끼리만 놀러 갔다 온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자녀와 형제자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연인의 이별 통보로 심각한 치명상을 얻기도 합니다. 이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프다는 건 감정이다.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가슴에 돌을 맞은 것 같고 뭔가 패인 것 같이 싸하고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따갑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것 같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힘들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들다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화를 주체하기 어려워서 힘이 들고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슬퍼서 힘들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에 힘들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즉, 아프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힘들다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상처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면 감정 경험을 소화해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상처는 반드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당황스럽고 놀라고 혼란스럽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느껴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우리의 관심사나 이루길 원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면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함을 느끼는 등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우리의 바람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불쾌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이 나와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감정을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과 떨어져서 걷는 행동에는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애인에게 사랑과 애정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자칫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상처가 되지도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울 때 불편하고 싫어서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귀에 확 꽂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맞는 말입니다. 욕구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것이 사라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번뇌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상처와 나를 분리하라.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사건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 대한 말일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걸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거야와 같이 나와 결부시켜 해석하니 속상하고 상처가 되지요.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해서 저런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본인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나와 관련짓지 않으면 됩니다. 나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해석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굉장히 자주 범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화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화 오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몸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뜬금없이 지도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 없이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지도제자 7명 정도가 모여 앉았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불쾌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지도 교수님이 자신에게 불쾌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이 놓였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극이나 상황을 자신과 결부지어 해석하고 살아가는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노력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말, 행동의 원인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주변 상황에서 찾아보세요. 일단 그 사건,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나 보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나 보네. 그 사람이 원래 말이 거칠고 성격이 나빠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와 같이 나와 관련 짓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다거나 당시에 그런 마음 상태라고 읽어보세요. 또는 그 사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그때 정말 운이 안 좋았네 라고 원인을 상황에 돌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느 정도 놓이게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건드려진 거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유를 찾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못마땅해 하거나 비호의적으로 대한다거나 심하면 괴롭히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1년 전부터 동급 남학생이 자신만 보면 함부로 말을 하고 못되게 행동해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친구가 못되게 구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성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왔던 겁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감정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자신의 관심사와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요. 갑자기 그 남학생은 저에게 이제 자신의 고민이 해결됐으니 내려가도 좋을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그 남학생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또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신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으로 인해 건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으로 인해 건드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심하게 야단치고 잔소리했던 아버지가 떠올라 몹시 긴장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했던 어머니가 떠올라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릴 때 무슨 일이든 잘해내서 늘 자신과 비교당했던 우등생 오빠나 언니가 떠올라 얄밉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만큼 예쁜 외모를 가질 수 없는데 세수만 하고 나와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친구나 동료가 얄밉고 싫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친구나 동료가 몹시 불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격이 좋아서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 모두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고 미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나 내면의 열등감을 건드려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별 소용이 없고 허사로 돌아가 답답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하려고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더욱 못되게 굴거나 긴장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나 행동이 그들의 상처와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고 떠올리게 하여 상처를 덧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상처가 떠올려지지 않아서 좋고 여러분 또한 불필요하게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가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를 깨닫도록 도와서 좋은 관계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여러분의 진심을 깨닫고 열등감으로 인한 질시를 멈추고 여러분을 인정해서 호의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처와 열등감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서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상처와 열등감을 건드리지 않고 최선의 관계로 가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 상대방과 거리를 두더라도 그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의 상처와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꿔라. 상처를 치유하는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상처를 줬던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아픔을 작업해서 떠나보내지만 여전히 상처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존재합니다. 또는 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보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를 더욱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이나 애정을 충분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갈망하며 신경을 쓰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중에 한 여성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에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도 저는 왜 계속 인정의 목을 매달고 마음이 상할까요? 왜 실제로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데도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그분께 혹시 선생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작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왔던 스스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지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즉, 상처의 핵심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각과 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즉 나와의 관계를 바꿔야 궁극적으로 상처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바라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 바라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인정에 고픕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타인의 사랑을 받아도 믿을 수 없고 사랑이 고픕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얻어 채우려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계속 채워달라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거기에 꽂히고 압도당해서 주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채워주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으로부터 항상 사랑을 받는데도 조금이라도 다른 여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바로 이 순간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진 시각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으로 바뀌어 버리지요. 그래, 내가 별 매력이 없어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즉,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결부지어서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겪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주변의 애매모호한 반응들과 다른 여지가 있는 반응들이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라고요. 먼저 나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라.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계속 상처받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불쾌한 감정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먼저 분노와 원망, 미움을 해소하십시오. 대부분이 자신에게 분노와 미움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표면에 계속 맴돌고 있지요. 너에게 정말 화가 나. 그렇게밖에 못하는 너에게 화가 나. 내가 정말 미워. 그거밖에 안 되는 내가 정말 미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휘둘릴 뿐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에 대한 화난 감정과 만났을 때
자신을 정말 싫어하게 될까봐, 그리고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대놓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저 불쾌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짐작은 하면서도 그저 외면하고 눌러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고 눌러 놓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얌전히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너 미워, 너 싫어라고 속삭이며 계속 알짱거리고 맴돌면서 괴롭힙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처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쉽게 상처받게 되지요. 그러니 나에 대한 그 감정을 만나서 실컷 밉다고 해 보세요. 자신이 싫다고 해 보세요.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대놓고 말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은 밖으로 내보내야 해소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말, 글, 몸으로 해소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꺼내보세요. 작정하고 만나서 실컷 대놓고 미워하고 화내보세요. 그래야 비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 맴돌던 자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해소되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그 아래에 있던 자신에 대한 불쌍함과 안타까움 등 연민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온 벗으로서 연민과 유대감이 있지요. 화와 미움의 감정이 비워질 때 불쌍함과 연민은 비로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지점임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함과 안타까움의 감정 또한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면 해소됩니다.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불쌍하다고 계속 표현해 보세요. 불쌍한 감정에 충분히 머물러 계속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쌍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너무 가여워. 그래야 이 감정도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연민이 들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해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쿠션이나 베개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안아주세요. 그럴 때 불쌍한 감정은 자기 연민과 지지를 위한 힘을 발휘합니다. 불쌍한 감정을 계속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지하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너는 부족해, 내가 잘못했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와 같이 화나고 비난하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그것이 비워지면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도 함께 떠오릅니다.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정말 애썼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 위축되지 마. 기죽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 목소리로 화와 원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되지요. 자신을 지지하는 생각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험한 일들과 상처들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대처하고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위안의 목소리를 찾았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메시지들이 우리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더 세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게 되지요. 자기 위안의 목소리를 하루에도 여러 번 의식적으로 되뇌어서 늘 곁에서 목소리 내도록 해 보세요. 나에 대한 관계와 인식을 수정하라.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핵심이자 무기이자 힘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장점 50가지 적어보세요. 장점 각각에 대해서 그런 나를 좋아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덧붙여서 되뇌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상처를 받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서 그런 대접을 받지 말아야 했는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픕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나 자신의 말과 행동,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용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에게 땡땡한 일이 일어났다.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했다. 그런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하다. 그런 나를 받아들인다 등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되뇌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처한 상황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그럴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낱낱이 쪼개고 분석하면서 비판하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한 이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것은 부족한 거야. 내가 문제투성이니 다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상대방이 나를 또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면에 실망스럽고 저 사람은 저 면이 문제고 잘못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자신이든 상대든 비판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런 면을 완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바 있듯이 완벽주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이고 개념일 뿐이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쫓다 보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니까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가 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데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처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여 보세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서투를 수 있고 속이 보일 수도 있으며 창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 보세요. 그 정도면 잘했어. 최선을 다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이 정도면 잘생겼어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칠고 가혹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고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대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울 때 타인에 대한 진정한 너그러움 또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넷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세요. 너를 사랑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났어. 등의 말을 자신에게 수시로 말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고 쓰다듬어 주는 건 심리학적으로 아주 건강한 행위입니다. 좀 쑥스럽고 낯설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자꾸 예쁘다고 하면 예뻐지고 자꾸 잘났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잘나 보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을 때 궁극적으로 상처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받은 상처를 가능한 한 빨리 치유할 수 있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처에 맞서 싸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집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의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마주하여 다뤄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사이좋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진정한 벗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진짜 이유. 나는 분명히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히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상처가 무엇일까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위협한다. 태영 씨는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친구가 제 요청을 아주 쉽게 거절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더욱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태영 씨는 친구가 그 정도의 부탁은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고 그 순간 이 친구에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승민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왁자지껄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러운 화제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 동해 씨가 그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던 키가 작은 친구 한 명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서 그의 작은 키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었지만 승민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키가 작은 편이라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키가 작은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를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모두 나한테도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받았고 위축이 됐습니다. 대학생 가인 씨는 요새 후배 수영 씨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의식이 됩니다. 후배 수영이는 제 동기들한테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제가 정말 별로여서 그런 걸까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선배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이의 그런 행동이 상처가 돼요. 태영 씨, 승민 씨, 그리고 가인 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영 씨는 친구의 거절을 상대가 자신을 가깝게 여기지 않는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승민 씨 또한 동희 씨와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동희 씨와 친구들은 승민 씨의 키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가인 씨도 후배 수영 씨가 밥을 먹자고 제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영 씨가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돌립니다. 가인 씨가 너무 멋있는 선배라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수영 씨가 다가가는 선배들이 수영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신과 연결지어 해석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이 들리고 조직에서의 내 역할이 미미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별로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빠에게 고기 반찬을 챙겨주는 엄마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고 바빠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빠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같이 놀러 가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말하지 않고 몇몇 친구들끼리만 놀러 갔다 온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자녀와 형제자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연인의 이별 통보로 심각한 치명상을 얻기도 합니다. 이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프다는 건 감정이다.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가슴에 돌을 맞은 것 같고 뭔가 패인 것 같이 싸하고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따갑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것 같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힘들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들다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화를 주체하기 어려워서 힘이 들고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슬퍼서 힘들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에 힘들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즉 아프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힘들다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상처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면 감정 경험을 소화해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상처는 반드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당황스럽고 놀라고 혼란스럽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느껴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우리의 관심사나 이루길 원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면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함을 느끼는 등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우리의 바람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불쾌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이 나와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감정을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과 떨어져서 걷는 행동에는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애인에게 사랑과 애정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자칫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상처가 되지도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울 때 불편하고 싫어서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귀에 확 꽂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맞는 말입니다. 욕구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것이 사라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번뇌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상처와 나를 분리하라.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사건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 대한 말일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걸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거야와 같이 나와 결부시켜 해석하니 속상하고 상처가 되지요.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해서 저런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본인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나와 관련짓지 않으면 됩니다. 나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해석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굉장히 자주 범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화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화 오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몸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뜬금없이 지도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 없이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지도제자 7명 정도가 모여 앉았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불쾌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지도 교수님이 자신에게 불쾌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이 놓였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극이나 상황을 자신과 결부지어 해석하고 살아가는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노력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말, 행동의 원인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주변 상황에서 찾아보세요. 일단 그 사건,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나 보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나 보네. 그 사람이 원래 말이 거칠고 성격이 나빠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와 같이 나와 관련 짓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다거나 당시에 그런 마음 상태라고 읽어보세요. 또는 그 사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그때 정말 운이 안 좋았네 라고 원인을 상황에 돌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느 정도 놓이게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건드려진 거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유를 찾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못마땅해 하거나 비호의적으로 대한다거나 심하면 괴롭히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1년 전부터 동급 남학생이 자신만 보면 함부로 말을 하고 못되게 행동해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친구가 못되게 구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성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왔던 겁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감정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자신의 관심사와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요. 갑자기 그 남학생은 저에게 이제 자신의 고민이 해결됐으니 내려가도 좋을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그 남학생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또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신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으로 인해 건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으로 인해 건드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심하게 야단치고 잔소리했던 아버지가 떠올라 몹시 긴장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했던 어머니가 떠올라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릴 때 무슨 일이든 잘해내서 늘 자신과 비교당했던 우등생 오빠나 언니가 떠올라 얄밉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만큼 예쁜 외모를 가질 수 없는데 세수만 하고 나와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친구나 동료가 얄밉고 싫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친구나 동료가 몹시 불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격이 좋아서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 모두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고 미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나 내면의 열등감을 건드려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별 소용이 없고 허사로 돌아가 답답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하려고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더욱 못되게 굴거나 긴장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나 행동이 그들의 상처와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고 떠올리게 하여 상처를 덧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상처가 떠올려지지 않아서 좋고 여러분 또한 불필요하게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가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를 깨닫도록 도와서 좋은 관계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여러분의 진심을 깨닫고 열등감으로 인한 질시를 멈추고 여러분을 인정해서 호의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처와 열등감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서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상처와 열등감을 건드리지 않고 최선의 관계로 가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 상대방과 거리를 두더라도 그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의 상처와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꿔라. 상처를 치유하는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상처를 줬던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아픔을 작업해서 떠나보내지만 여전히 상처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존재합니다. 또는 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보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를 더욱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이나 애정을 충분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갈망하며 신경을 쓰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중에 한 여성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에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도 저는 왜 계속 인정의 목을 매달고 마음이 상할까요? 왜 실제로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데도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그분께 혹시 선생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작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왔던 스스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지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즉, 상처의 핵심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각과 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즉 나와의 관계를 바꿔야 궁극적으로 상처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바라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 바라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인정에 고픕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타인의 사랑을 받아도 믿을 수 없고 사랑이 고픕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얻어 채우려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계속 채워달라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거기에 꽂히고 압도당해서 주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채워주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으로부터 항상 사랑을 받는데도 조금이라도 다른 여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바로 이 순간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진 시각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으로 바뀌어 버리지요. 그래, 내가 별 매력이 없어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즉,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결부지어서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겪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주변의 애매모호한 반응들과 다른 여지가 있는 반응들이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라고요. 먼저 나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라.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계속 상처받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불쾌한 감정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먼저 분노와 원망, 미움을 해소하십시오. 대부분이 자신에게 분노와 미움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표면에 계속 맴돌고 있지요. 너에게 정말 화가 나.
그렇게밖에 못하는 너에게 화가 나. 내가 정말 미워. 그거밖에 안 되는 내가 정말 미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휘둘릴 뿐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에 대한 화난 감정과 만났을 때 자신을 정말 싫어하게 될까봐, 그리고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대놓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저 불쾌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짐작은 하면서도 그저 외면하고 눌러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고 눌러 놓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얌전히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너 미워, 너 싫어라고 속삭이며 계속 알짱거리고 맴돌면서 괴롭힙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처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쉽게 상처받게 되지요. 그러니 나에 대한 그 감정을 만나서 실컷 밉다고 해 보세요. 자신이 싫다고 해 보세요.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대놓고 말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은 밖으로 내보내야 해소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말, 글, 몸으로 해소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꺼내보세요. 작정하고 만나서 실컷 대놓고 미워하고 화내보세요. 그래야 비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 맴돌던 자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해소되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그 아래에 있던 자신에 대한 불쌍함과 안타까움 등 연민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온 벗으로서 연민과 유대감이 있지요. 화와 미움의 감정이 비워질 때 불쌍함과 연민은 비로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지점임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함과 안타까움의 감정 또한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면 해소됩니다.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불쌍하다고 계속 표현해 보세요. 불쌍한 감정에 충분히 머물러 계속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쌍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너무 가여워. 그래야 이 감정도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연민이 들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해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쿠션이나 베개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안아주세요. 그럴 때 불쌍한 감정은 자기 연민과 지지를 위한 힘을 발휘합니다. 불쌍한 감정을 계속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지하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너는 부족해, 내가 잘못했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와 같이 화나고 비난하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그것이 비워지면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도 함께 떠오릅니다.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정말 애썼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 위축되지 마. 기죽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 목소리로 화와 원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되지요. 자신을 지지하는 생각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험한 일들과 상처들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대처하고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위안의 목소리를 찾았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메시지들이 우리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더 세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게 되지요. 자기 위안의 목소리를 하루에도 여러 번 의식적으로 되뇌어서 늘 곁에서 목소리 내도록 해 보세요. 나에 대한 관계와 인식을 수정하라.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핵심이자 무기이자 힘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장점 50가지 적어보세요. 장점 각각에 대해서 그런 나를 좋아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덧붙여서 되뇌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상처를 받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서 그런 대접을 받지 말아야 했는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픕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나 자신의 말과 행동,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용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에게 땡땡한 일이 일어났다.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했다. 그런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하다. 그런 나를 받아들인다 등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되뇌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처한 상황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그럴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낱낱이 쪼개고 분석하면서 비판하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한 이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것은 부족한 거야. 내가 문제투성이니 다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상대방이 나를 또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면에 실망스럽고 저 사람은 저 면이 문제고 잘못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자신이든 상대든 비판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런 면을 완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바 있듯이 완벽주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이고 개념일 뿐이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쫓다 보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니까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가 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데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처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여 보세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서투를 수 있고 속이 보일 수도 있으며 창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 보세요. 그 정도면 잘했어. 최선을 다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이 정도면 잘생겼어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칠고 가혹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고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대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울 때 타인에 대한 진정한 너그러움 또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넷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세요. 너를 사랑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났어. 등의 말을 자신에게 수시로 말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고 쓰다듬어 주는 건 심리학적으로 아주 건강한 행위입니다. 좀 쑥스럽고 낯설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자꾸 예쁘다고 하면 예뻐지고 자꾸 잘났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잘나 보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을 때 궁극적으로 상처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받은 상처를 가능한 한 빨리 치유할 수 있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처에 맞서 싸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집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의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마주하여 다뤄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사이좋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진정한 버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